일단 저희 그 감독님부터 간략하게 인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지. 연출한 김종재라고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에서 C 역할을 맡은 장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에서 B 역을 연기한 이재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F형 연기한 정수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역을 맡은 김소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D 역할을 맡은 차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G 역할 김희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마스크 벗고 진행해도 될까요? 그리고 네, 괜찮으시면 약간 네, 그래 다른 회차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써주세요. 네. 제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짧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잠깐 질문 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김종재 감독님은 이미 영화인에 대한 고찰부터 시작해서 별점 테러랑 생각의 여름, 사라짐이 사라짐 그런 작품을 많이 하셨고 원래 이렇게 약간 개그와 깨우침, 그다음에 어떤 상황극, 그다음 깨알 같은 조연들 그런 것들로 되게 작품이 개성이 있고 되게 엉뚱한 아이러니스트이신데 이 작품이 또 그런 걸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근영 배우님은 이제 별점 테러 지금 감독님 작품 별점 테러에서 국가가 영화에 별점을 주는 거에 항의해서 그다음에 흥행 감독이 되시는 역할도 하셨고 최근에 음이온이라는 화제가 되는 단편 주연도 하셨고 아워 미드나잇이랑 남매 여름밤 출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재우 배우님은 작년에 우리 실버 택배, 올해 그 코끼 뒷다리 더듬기 등 올해 서독제 작품 중에 그게 출연하셨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음 울적한 날에 이무기는 괜찮아 거기 이무기여도 괜찮아 거기 주연하셨고 우리 정수지 배우님은 이번 소독제에서 가장 많은 상영작을 보유하신 분일 것 같아요. 이미 마리아 바른 말이지 하나와 영어 그다음에 미제색 시즌 2 에피1 그리고 또 있지 않나요? 한 대여섯 작품 가장 많은 작품 수 그리고 원래 감독님이시기도 하시고 배우님이시고 우리 소희 배우님도 컨버세이션도 나오셨지만 감독도 하시고 배우 하시고 티티마 라즈베리 필즈 음악도 하셨고 우리 이제 차지현 배우님은 이제 전주에서 그때 수상한 그 비행 그 영화의 주연이시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가 아마 잉태된 날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김희규 배우님은 DP 넷플릭스 DP로 그 말년병장으로 이미 많이 얼굴을 알리신 배우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께 이 다큐 픽션이 아닌 진짜 픽션으로서 이 영화가 원래는 되게 단편으로 기획이 됐다가 장편이 된 그런 걸 좀 이야기 듣고 싶고 우리 배우님들도 전부 다 이제 공동 창작자로서 자기 캐릭터의 대본을 다 미리 쓰셨다고 들었는데 그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고 이야기를 어떻게 정해서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러이자 배우로서 전달하셨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부터 이렇게 쭉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 작품을 기획을 했을 때 단편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 배우분들한테도 얘기당 1분에서 2분 정도의 분량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배우분들을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만나면서 이거는 단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도 촬영을 하고 편집할 때까지도 단편이 될 줄 알았는데 총 분량이 9시간이 나왔고 그 2캔을 돌리기도 했지만 그거를 반으로 쪼개도 4시간 반이 나오고 그거를 편집을 했을 때 2시간이 나왔어요. 초본이. 그래서 물리적으로 장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를 편집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감독님 말고는 모두가 단편이 될 수 없다고 다 알고 있었고요.
감독님만 계속 끝까지 뭔가 그 어떤 갈등을 하신 것 같은데 다 약간 알고 있는 느낌에서 그 기획을 들을 때부터요. 그래서 일단 기획을 이제 듣고 저희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마 한 명씩 만나서 개별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정해진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의 틀이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연기하는 순간에는 저게 자기 얘기여도 이제 연기를 해야 하니까 그 순간에 나오는 생경한 말이 돼야 되는데 몇 번의 이제 리허설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을 할 때 조금 자신감이 없는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 순간들은 선배님들이랑 여기 동료분들이랑 같이 연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 들어주고 좀 이렇게 서로 믿어주고 이런 부분이 좀 용기가 되었었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저에서부터 시작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조금 이상한 도전욕이 좀 생겨서 7명이나 등장하는 이 극에서 유일하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으면은 재밌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고, 하지만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7명의 다양한 인물 중 이런 인물도 있을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종재 감독님이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을 때 되게 흥미로웠고,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주신 게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준비해달라고 했을 때 메모장에다가 약간 생각날 때마다 적어보고 연기에 대한 얘기 하나, 아니면 연기 얘기가 아닌 얘기 하나 이렇게 말씀을 처음에 해주셔가지고 영화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연기 얘기가 아닌 얘기로는 풋살 얘기를 준비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현장에서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그때 쓰여진 준비한 대로 된 게 아니라 그걸 베이스로 계속 새로운 얘기들이 현장에서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테이크에 뭐 20-30분 갔던 테이크도 있었다고 했었고, 그래서 오늘 이게 찍은 지 얼마 안 된 올해 찍은 영화인데도 저는 오늘 보면서 되게 새로웠고 약간 이렇게 끄덕이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일단 픽션이고요. 저는 제가 저렇게 나올 줄 몰랐고요. 네, 아니, 캐릭터를 잡고 가긴 했는데 저렇게 이게 연출의 힘이구나. 근데 명백하게 제 이야기는 픽션이고요. 제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 현장도 너무 즐거워서 저도 너무 새로워서 그때 들었던 이야기인데도 새롭게 들려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도 픽션이고요. 되게 평소에는 조용하고 그런 성격인데 처음에 이 리허설을 몇 번 했었을 때 저도 그냥 조용히 점잖을 좀 떨면서 연기를 했었는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었을 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까불거리고 좀 불화를 조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영화가 좀 개인적인 얘기들이라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지루해하거나 재미없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렇게 좀 얄밉게 연기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또 제가 평소에 이 영화를 볼 때 스크린에서만 뵀던 선배님들과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감독님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너무나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막내 역할이라서 좀 제가 평소에 형 누나들 앞에서 재롱 떨듯이 그렇게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연기에 대해서는 좀 말을 많이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한 편이었는데 많이 축소가 돼서 제
이야기를 좀 돌아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연기를 할 때 제 자신의 모습을 꺼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영화뿐만 아니라 더 뒤돌아봤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화를 오늘 처음 보신 여러분께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 네, 저는 이 영화가 근데 뭐 감독님이 전에 사라짐이 사라짐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근데 되게 제목을 너무 잘 지으시고 언제나 되게 위트가 있으세요. 근데 사라짐이 사라짐은 이제 거기서 강기루 배우님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 다음 작으로 히어로물을 기획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영화가 그 영화예요. 그래서 남녀 주인공 히어로들 모아서 한 건데 이 영화를 보면 감독님이 어떤 다큐 픽션 같은 걸 픽션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연출의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서트들의 활용도 그렇고 그런 또 종재 감독님만의 깨알 같은 개그들도 있고 그래서 카메라 움직임도 사실 다 예비된 움직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인물 사이를 천천히 움직이고 그래서 연출에 있어서 좀 힘주신 부분, 그러니까 의도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차기작으로 생각했던 히어로물은 이건 아니고요. 계속 몇 년째 쓰고 있는 작품이고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연출 힘주신 부분 네. 연출적으로 배우분들 캐스팅할 때 시나리오 자체가 없어서 기획서 한 장짜리에 조건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3가지였는데 배우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나와야 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각본에 이름을 올려야 된다. 근데 이제 모든 배우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껄끄러움 없이 잘 받아들여 주셨고 연출적으로는 가장 고민했던 거는 다큐와 극영화 사이를 오가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좀 희미한 경계선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우분들한테 좀 자유도를 많이 주려고 했었고 그 부분 안에서 배우분들이랑 리허설을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3번이 끝났을 때 배우분들한테 리허설을 잊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제가 편집을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리허설을 제일 못 잊은 사람이 저였던 것 같다라는 좀 성찰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리허설대로 해달라고 할 걸 그랬다 그런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아니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배우분들의 자유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제일 자유도가 없었던 뭔가 제가 갇혀서 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관객 여러분 네, 질문. 같이 술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소희 배우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댁에 가신 이유가 혹시 어떤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중간에 보드 게임하는 장면하고 베란다에서 3분이서 말씀하시는 내용 교차 편집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의도나 어떤 좀 효과를 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자리에 없는 A 역할을 맡은 박종환 배우님이 정말 게임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전 작품 컨버세이션이라는 작품을 같이 했는데 만나기만 하면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막 게임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처음이라서 그래서
그래서 가끔 모여서 그렇게 게임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영화에 넣고 사실 지연 배우님이랑 종재 감독님이랑 종한 배우님이랑 실제로 이 영화에 시작이 된 게 정동진 영화제에서 게임을 하다가 시작된 영화라서 약간 그 맥락에 맞춰서 그 집에 간 게 진짜 진심으로 게임을 하고 싶어서 친구들 만났다가 우리 게임하러 가자 하고 데리고 가는 그런 나레이티브였습니다. 아 집에 왜 갔냐고? 아 죄송해요. 나 너무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왜 갔냐면 졸려서 갔어요. 근데 제가 진짜 꼭 넣고 싶었던 장면이 이제 에필로그로 하나만 찍어달라고 한 게 이제 집에 가면서 터덜터덜 셋이 이렇게 가면서 애들한테 미안해 원래 되게 재밌어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안 찍으셨어요. 필요 없다고. 네. 졸려서 네, 돌아갔어요. 졸려서 갔다고 하십니다. 네, 감독님. 그 보드 게임하고 예. 이야기하는 그 교차 편집은 그 창을 두고 안이랑 밖이 너무나 대비되는 분위기와 뭐 대화를 하고 여기는 게임을 하고 이런 교차를 조금이라도 주면은 어찌보면 한 공간일 수도 있는 공간에서 좀 대비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 맨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를 드릴까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궁금한 게 영화에는 막상 배우님들 다 실명으로 나오는데 굳이 ABCD로 나누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정수지 배우님한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게 진짜 배우님들이 아마 직접 참여하셔서 실제가 아닐까 싶었는데 아까 픽션이라고 해서 살짝 실망하긴 했는데 수지 배우님 그 대사 중에 자기하고 제일 닮은 캐릭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작품이나 캐릭터가 있으면 네, 수지 배우님. 저는 이 작업이 흥미로웠던 게 저는 좀 다큐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배우들마다 역할이나 어떤 캐릭터성도 다르고 그게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같은 작업을 했어도. 근데 저는 이 작업을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 안에서 연기를 할 일이 있지만 나로 뭔가 말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고 제 이야기는 거의 다 다큐인 것 같아요. 언니랑 다르게. 그래서 그 질문 주신 저랑 제일 비슷했다고 느꼈던 캐릭터는 그 비하인드 홀이라는 영화였어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배우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나오는 거랑 크레딧을 ABCDEFG로 한 거는 어느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배우분들의 실제 이름을 쓰긴 하지만 그게 크레딧까지 가는 게 뭔가 명확하게 배우들의 이야기들이나 캐릭터들이 본인을 100%로 해서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실까봐 좀 어느 정도의 어찌보면 익명성 같은 느낌으로 ABCDEFG를 붙여서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전 구조에서 그런 염려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프롤로그 또 그러하고. 네, 혹시 다른 질문? 네, 뒤쪽에. 천천히 올라가세요. 네. 술자리 뒤풀이 온 느낌처럼 좀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촬영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님들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빨개지시는데 실제로
음주를 하셨다면은 혹시 적정량으로 마셨는지 아니면 진짜 감정 가시는 대로 드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음주 같은 경우는 그 배우분들마다 그것도 어떤 자유도를 부여해서 드실 분은 드시고 안 드실 분은 안 드시는 쪽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빨개지는 거는 이제 안 드시는 분은 좀 이렇게 볼터치를 하셨던 거고, 드신 분은 실제로 이제 점점 먹으시면서 얼굴에 색깔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촬영을 얼마 만에 예. 하셨는지. 촬영을 1회차를 기획했는데 이제 새벽이 넘어가면서 이제 2회차가 된 걸로 끝났습니다. 네. 네, 2회차 장편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앞에 계신 분께 저희가 천천히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두 분, 네. 먼저 하십시오. 안보 받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아까 그 배우님들께서도 각본을 다 조금씩 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각자 배우님들께서 적으신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적으신 내용을 선택해서 적으신 뭔가 이유나 그런 뭐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담배 피우다가 그 조원 배우님께 안아주시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기분으로 갑자기 나왔던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장근혁 배우님. 네. 일단 그 종환 선배님한테 이제 안아달라고 했던 거는 저랑 종환 선배님이랑 감독님이랑 셋이 술을 실제로 마시다가 제가 실제로 취해서 한번 안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운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집 앞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감독님이 다음 날인가 그거 장면을 좀 넣어도 괜찮겠냐, 그래서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했었고, 약간 방금 그 앞에도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네, 그 배우님들이 써온 대본을 얼마만큼 감독님 반영하셨느냐.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대부분 제 얘기, 거의 다 제 얘기고요. 약간 자체적으로 조금 고려했던 부분은 뭐 전 여자친구가 혹시 보거나 뭐 예를 들면 그 내 우연 속에 있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되는 아주 희박한 경우를 생각해서 그 곤란한 상황이 될 만한 이야기는 빼고 제일 안정적인 이야기로 이제 골랐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이 마저 대답해 주시죠. 네. 배우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저한테 들려주셨던, 리허설을 할 때 제가 선택을 했던 그 과정에서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한 분당 2개씩이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얘기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자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또 B 같은 경우가 이제 얘기를 좀 안 하고 싶다 하나 정도 하셨고, 그 유일하게 하나 있던 그 축구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갔었고요. 배치 같은 경우는 좀 실제 술자리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우연히 조해서 술자리를 가졌을 때의 어찌 보면 난이도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는 좀 러프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점점 좀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이야기도 점점 진중해지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뒤에 계신 분께 마이크,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그 카메라 이동이나 그게 거의 없었는데, 약간 말하시는 분의 반대편에서 그 반응을 찍는다던가 했던 거가 그런, 아니면은 되게
말이 조금 멀리 갔을 때 카메라가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시선을 피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가지고 그런 카메라 움직임에 대한 연출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편집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리듬이나 흐름을 만들고 싶었고요.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촬영 감독님한테 좀 동물들을 포착해서 찍듯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포착해서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A캠 있고 B캠 있으니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B캠 감독님이 주로 그 부분을 맡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는 편집할 소스를 많이 확보하는 거랑 그 앵글 쪽으로 분명히 보면서 답답할 수 있는데, 물론 영화 안에서만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를 저도 느끼거든요, 영화를 보면은. 근데 이제 최대한 그래도 소스를 확보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어떻게든 주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답변 감사해요. 이 영화 정말 씬마다 너무 이야기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감독님 그 전작들 보면 너무 느닷없는 소품의 배치라던가 약간 뭔가 어디 실제가 침입하는 듯한 배우가 갑자기 재미없는 독립영화 그렇게 막 현실로 나왔다가 다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식의 그런 되게 시도들이 많으신데, 이 영화 역시 좀 되게 여러 가지 할 이야기는 많은 것 같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오늘, 그리고 저희 이 영화가 지금 서독제에서는 처음 상영하는, 그러니까 영화들 첫 상영마다 감독님께 감사패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김종재 감독님께 서독제에서 감사패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독님 좋은 영화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어가지고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이제 마지막 인사 한 말 듣고 또 그 다음 계획들, 또 우리가 어떤 작품에서 감독님과 배우님들을 만날 수 있는지 이야기 듣고 오늘 자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작품이 제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작업 중에 뭔가 형식이나 뭔가 좀 색다른, 저한테도 도전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소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제일 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 영화 안에서의 많은 대화들과 그 대사들 중에 그 C 배우가 이제 A 배우한테 이제 손흥민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고종수라는 답변을 하는데, 그거 이제 제가 쓴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의 실수들이 터져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감독님이 쓰신 대본이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해서 그 실수 터져셨던 분들 감사해서 그랬고, 아무튼 앞으로는 이제 이런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방식의 영화를 좀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도 너무 새롭고, 물론 이게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하던 대로 해보면서 또 다른 도전을 해보면서 영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상영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서 자주 뭔가 영화제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 그리고 이 월드컵 16강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영화가 상영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 있었고요. 감독님이 뭔가 상영 기회들에 대해서 되게 엄청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올해 안에 이렇게 서독대에서 상영하게 돼서 기쁜 마음이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영화 안에서 어떤 나눈 대화들이 영화나 어떤 연기에 관련된 얘기이지만 조금이라도 뭐라 해야 될까, 삶에 좀 와닿게, 생활에 와닿게 봐주시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픽션이라고 얘기했지만 픽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치? 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많은 뱀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영화를 떠올리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느끼시며 행복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서 조금 낯간지러운데요. 저 혼자. 네. 덥고 막 그러는데 춥다고 하는데 더운데.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음 영화 저 열심히 할 거고요. 예. 다음 뵙겠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